민주당 인사죠.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.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. 일각에서는 새해 1월 15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도 나왔지만 이 전 대표가 일단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. 장은주 변호사님, 네. 1월 15일이라는 시점까지 나왔다가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. 네. 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당 창당이 좀 완성이 될 거로 보이시는지요? 사실은 물론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일단 공식적으로 신당에 관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파장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러나 좀 대부분 분위기가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 뜻을 좀 거두어 주시기를 좀 바라는 그런 우려적인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. 네. 그만큼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야당으로서도 이 총선에서 이겨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또 신당을 창당한다라는 것 자체가 당내에서는 좀 분열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로서도 지금까지 걸어오신 어떤 정치적인 여정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신당 창당보다는 당 내에서 이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변화시켜서 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방안을 또 대책을 내놓는 방향, 그런 방향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인 또 그런 입장이라든지 견해를 낼 가능성도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을 돼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신당 창당의 가능성보다는 당 내부에서의 단합의 길로 가실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 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이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보이면 누구든 따라 나서기 마련인데 사실 이번엔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 당내에서는 오히려 성토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민주당 당대표와 민주정부의 총리까지 역임하신 이낙연 전 대표께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.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. 함께했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를 지켜주십시오. 신당 창당 선언을 철회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. 네, 사실상 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신당 창당 선언을 철회해달라 이런 주장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 당으로는 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뭐 두 가지를 다 노린 저런 그 기자회견 아닌가 싶은데요. 네. 첫째는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자신은 이 신당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른 의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저는 이낙연 신당이 출범할지는 뭐 시간이 있으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과거 이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영국에서 유학했다가 귀국한 이후에 이 새정치 국민회의를 창당해서 이듬해 치러진 1996년 총선에 이 79석이라는 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제1야당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치러진 1997년 대선에 이 DJP 연대 김종필 이 당시 자민련 총재와 연합을 해서 대선에서 승리한 일이 있습니다. 아마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대선 경선 패배 이후에 1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민주당이 이대로 가다가는 이재명 대표, 특히 강성 지지층인 이 개딸 중심의 정당으로 변질이 됐구나.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낙연 전 대표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지금 민주당 그 구성원들이 스톡홀름 증후군에 좀 빠져 있는 것 같다.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것은 1973년에 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 은행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네. 이 강도에게 인질로 잡혀있던 이 피해자들이 오히려 강도하고 이 동일시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애둘러서 이 비유를 한 건데요. 이재명 대표가 각종 사법 리스크를 받고 있는데 정상적인 민주당 구성원이라면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니 일단 당대표에서 물러나라. 당을 위해서 그 선당 후사해라.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평소 소신이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당권을 쥐고 있고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 또는 민주당 구성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입 바른 소리를 못하고 오히려 동조하거나 또는 뭐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오히려 옹위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스톡홀름 증후군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신당 창당은 좀 불가피한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런데요.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중심의 신당 창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는 않습니다. 일단은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좋지 않게 본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6%의
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서영주 부대변인님, 뭐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신당 창당을 한다는 여론이 이렇게 좀 기우는 이유는 뭐라고 보이시는지요?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엔 정치인은요. 신당을 창당하건 어떻든 간에 명분입니다. 명분이요. 명분을 얻지 않으면 그 본인의 정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죠. 네. 그러니까 막 신당 창당을 억지로 밀어붙여서 창당할 수 있겠지만 명분이 없으면 누가 따라가죠?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. 혼자 그냥 막 외치다가 광야로 사라지는 것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대표님한테 늘 그랬습니다. 처음에 시작했을 때 민주당이 쓴소리를 했던 것들은 민주당이 정말로 이 제대로 서야 윤석열 정부의 이런 무능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막아서 이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초도에 얘기를 하셨어요. 근데 점점점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윤석열 정부의 이 무도한 국정 운영을 막겠다는 것보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면서 신당까지 간단 말입니다. 그럼 누가 보더라도 처음에는 정말 이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신당을 창당이라도 하겠다고 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구나 라고 진정성을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이거 이낙연 전 대표의 개인적인 욕심 아니야라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요. 기본적으로 호남에 대해서는 호남의 그 기반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호남에서도 반대가 엄청 심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목소리 톤은 높지만 명분은 저기 바닥에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에서 멈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 처음에 시작했던 어떤 애당심과 진정성을 정말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신당을 창당한다는 쪽으로 가버리면 오선 의원, 민주당 대표,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민주당과 함께했던 40년의 본인의 이 정치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신중하고 엄중하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네, 이런 와중에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가 김부겸,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합니다. 이 선거제 개편과 당 지도부 사퇴 요구, 그리고 이낙연 신당 창당 문제까지 난제가 산적한데요. 이 무엇보다 이낙연 신당 고립 작전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장은주 변호사님,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가 이 전 대표를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. 이 두 사람이 좀 회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뭐 당연히 만날 가능성 열려 있고요. 특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에도 한 차례 회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나서 본인들이 쌓였던 이야기들을 나눌 가능성 높다고 보입니다. 특히 지금 여론조사 결과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더불어민주당 지지 세력들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. 네. 결국에는 당원들과 또 지지자들의 시선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당이 분열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봐야 될 텐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도 당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결단을 보여주셔야겠지만 지도부도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의 이야기를 또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는 자세가 또 필요해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전 원장도 두 분이 만나셔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당내 또 지도부에서도 두 분이 곧 회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, 움직임들 분명히 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접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또 당원들은 모두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민주당 소식 좀 짚어봤습니다.